김종욱 박사님, 그 영수회담 제안 전에 그 야당 대표 쪽 정무라인하고 대통령실 쪽 정무라인하고 미리 협의해가지고 대통령님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대표한테 빨리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까요? 인연을 보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인연을 봤으면 그건 뭡니까? 무슨 협의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무라인과의 협의가 없었다? 아까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통화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신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보고는 됐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전화를 했었고 아마 비서실장이 전화한 것 같죠. 천준호 비서실장이 전화 받은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뭐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서로 다 이 정도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는 됐을 거고 어떤 내용이면 어떻게 대답해라 정도의 내용들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또 이재명 당대표가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볼 때 정무라인에 사전 협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밌는 게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1위가 어떤 물가 문제였습니다만 2위가 소통 미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 이후에 현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떨어져 버린 내용들, 그러니까 10% 정도가 하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저렇게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이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진보 중도층은 계속 나왔던 건데 보수층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싹 지금 갤럽 보니까 보수층의 45%가 긍정, 46%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뭐 중도야 이런 적이 많지만 보수 같은 경우도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이은영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례가 들어온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보인 일관된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건 큰 문제가 없었다. 작은 세심한 부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왜 니네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심한 부분에 구멍이 나게 만드냐, 기강을 잡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거 대책 없는데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완전 추락하는데 난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경고 시그널을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갤럽 다음 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TK 지역이나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떤 반등 아니면 최대 막아내려고 하는 어떤 반등 효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엔 상태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전 카드가 영수회담 카드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인사 카드로도 돌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야당을 좀 이간질하려고 박영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를 얘기했었습니다만 갑자기 그 내용이 확 뒤집어지면서 지금 국정농단 부분의 프레임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설익은 준비 안 된 카드인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주말에 엄청 바쁘겠다. 주말에 엄청 바쁘다는 게 누가 바쁩니까? 대통령실이죠. 판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수회담은 정확히 계산이 서야 됩니다. 이거 계산 안 서고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 악수합시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볼 때 그때부터는 내전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서로 정확하게 계산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무라인이 돌겠죠. 돌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스타일을 보게 되면 뭘 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거 잘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만났을 때 솔직히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제가 이제 좀 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의 선회 또는 이채 양명주로 대비되는 여러 가지 의혹과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대한 전향적 태도 이 정도의 카드를 주지 않고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오산이다. 그러니까 두 번 긁는 거다. 박영선, 양정철로 한번 긁고 또 영수회담으로 또 한번 긁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만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 특검 문제를 쉽게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직결된 문제인데 그다음에 그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든 아니면 사법 라인에서 어차피 특검이 선임될 거기 때문에 요즘 검찰 라인들도 상당히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게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한데 저는 의외였어요. 너무 빨랐다. 아니 권대희 본부장께 영수회담 의제로 언론들이 뭘 꼽고 있는지를 여쭙기 전에 저희가 좀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수회담 전격 제안은 다목적 포석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 전국을
타개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위기감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까 짚어주신 참모 인선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면 비선 이야기 등등 포함하기도 하고 여론조사로 급락한 어쨌든 그 국정 지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양한 배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나서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수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실제 만났는데 빈 껍데기 회담이 될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갈 의제들이 대부분 이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특검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대통령은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빠그러질 가능성.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예상은 되는데 이럴 거면 왜 만났냐 이런 또 비판은 누가 받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탓을 하고 이재명은 대통령 탓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이 전국의 흐름은 서로가 책임을 떠넘긴다.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 이은영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대목이에요. 여당, 야당 다 만나는 이재명 대표도 성과를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이 좀 잘 성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영수회담 카드가 좀 서립게 던져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이 상관없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없어요, 지금. 이 보지 마세요. 영수회담 얘기만 할 겁니다. 미리 자막 준비했지만 의미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영어랑 수학인데. 이렇게 전국이 예. 이렇게 급반전되고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예.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총선 끝나자마자 만나자고 예. 벌써 이미 던져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카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민생회복금 지원금하고 그 추경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맞춰서 받을 수 있을지, 그럼 포퓰리즘이라고 이미 벌써 간접적으로 다 소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이요, 마약. 마약이라고 마약. 했잖아요. 네, 마약. 무슨 얘기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율하다가 어깃장 나면은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예. 부여될 수 있다. 예. 네. 잠깐 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입니다만 이재명은 대통령한테 범죄자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버리고 오늘 뭐 5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이 그리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5분이 굉장히 길어요. 둘이 얘기하려면. 5분 길죠. 특히 통화로 5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맞아요. 예, 굉장히 어색함이 느껴졌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통화를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건가요? 그 저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궁색해지는 거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던진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예. 무슨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얘기하면서 현 정권을 심판한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레임은 사라져 버린 거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의 제안에 대해서 받지 않은 이유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아니, 피의자랑 전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본인 말대로라면. 그렇죠. 뭐 만나는 거나 전화하는 거나 예를 들면 무슨 뭐 전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프레임은 이게 깨지는 거다 일단. 예. 이제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소위 현금 지급 문제랑 파퓰리즘 문제인데 잘못하면 이제 힐업봉 회담이 될 뻔도 하는 상황인데. 예. 예.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 본인이 왜 이 정치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예. 소위 그 현금 지급을 통해서 재정을 거덜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퍼주기를 통해서 파퓰리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마약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마약 같은 얘기를 한 사람과 만나겠다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화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소위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예스 노든 아니면 뭐 여야 간의 협의를 하자고 넘기든지 이렇게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그널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그널은 경제정책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네. 대단히 중대한 모멘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